대출 맞고 하니까는 아파트가 빠진 거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 빠진 거다. 그게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프레이 TV 3년 전에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구독자도 생기고 또 멤버십도 운영하고 주식 매매도 하고 그래갖고 또 주식이나 환율로도 돈도 꽤 많이 벌고 그래서 아주 3년 동안은 좀 꽤 만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25년부터 2차 폭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야. 원래 제목을 2024년이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1년에도 그 연초에 책을 썼는데 실제로 상투는 2021년 10월 달에 왔잖아요. 네. 후레인 TV 나가고 나서도 몇 달을 더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폭락한다더니 왜 안 빠지냐. 네. 근데 그건 2025년에 대폭락이 시작이 된다거든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완만하게 하다가 나중에 발동이 걸리면 그때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가 책에다가는 10월을 가장 높은 확률로 고점일 가능성을 썼거든요. 이게 7월 달에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작은 올해가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폭락은 내년에 올 거라고 봐요. 그것도 2, 3년 연속으로 계속. 2, 3년 연속. 2028년 또는 2029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은 이게 킬러 C파라고 그러거든요. A, B, C로 빠질 때 이 C파가 제일 무섭게 폭락하는 파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직전에 반등 B파가 과도하게 올라야죠. 그 버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C파가 더 그만큼 더 무섭게 또 오랫동안 지난번 A파 작년에 하락했던 그 파동은 짧게 급하게 왔잖아요. 강남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을 1차, 그러니까 1차 하락 때 3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 91년 고점을 치고 나서는 3년 빠지고 나서 바닥치고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2년 빠지고서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한 1년 1개월, 그다음에 강남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지고 급하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다 말고 돌렸는데 놔뒀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년 가까이는 빠졌을 텐데 갑자기 정부에서 특례 보험자리론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유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책은 3년 전에 나왔던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 여기 이 당시에는 8년째 상승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여기서 인기를 더 많이 얻긴 했죠. 그리고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기다 한자까지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말인데 2차라는 말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2차, 그러니까 반등 B파고 2차 하락이라는 게 C파라는 얘기예요. A, B, C로 빠질 때.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붙였어요. 아, 근데 그러네요. 그때는 서울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네요. 그 당시는 제가 초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데이터도 양도 적고 그래서 서울만 연구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는 400개 아파트를 연구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5,0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L차트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오늘도 1데이터, 뭐 동데이터, 9데이터까지 다 만들어서 올려요. L차트에다가. 그걸 분석한 결과 87년에 시작된 대세 상승파가 34년의 상승파가 2021년 10월 달에 전국이 다 똑같이 상투를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회복한 데 있고 못한 데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 났을 때 그 네. 당시에 지방은 엄청 올랐거든요. 네. 뭐 왜냐하면 그때 4대 강도 있었고 혁신도시. 그러면서 지방이 엄청 오를 때 서울은 빠졌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서울의 엘리어트 파동과 지방의 파동이 달랐어요. 엇박자라는 뜻인지. 그런데 마지막 5파는 2021년 10월 달에 전부 다 도단이든 광역시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다 똑같이 끝났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가 다 같이 빠지는데 이번에 광역시는 못 올랐어요. 광역시가 되게 위험해요. 지금 한 3년째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나중에 서울 아파트가 이게 올 10월 달 기준으로 꺾이면 지방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마지막 C파는 서울도 한강변이나 아니면 신축이나 강남 3구나 뭐 이를 위주로 올랐잖아요. 노도강 그런 데는 지금 3년째 빠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예. 파동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엇박자를 타고서 오르는 데 있고 내리는 데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상투 치고 나서 지금 21년 10월 달 이후로는 다 같이 빠지는 국면인데 그중에 서울, 그중에서 또 일부 강남 3구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쪽만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료의 근간인데 네. 우리나라 아파트의 시초는 1958년 고려대 옆에 있는 종암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제가 58년부터 여기 봉 차트는
75년까지는 주택 가격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아파트가 2%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전부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같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87년 여기가 노태우 대통령 직전에 대대상승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34년이 되는 게 2021년 10월 달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거든요. 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요 4파가 5.16 쇼크입니다. 네. 79년 이후에가 이제 2차 5.16 쇼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네. 이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이때도 보시면 올라가는 저항선과 지지선의 기울기가 그 어떻게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1파고, 요게 하나의 3파거든요. 여기 이제 2파가 끝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걸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두 번째 파동이 끝났어요. 네. 요게 34년이에요. 네. 영끌들이 많이 나중에 산 게 2019년, 20년, 21년 이때 올라갈 때 서울 아파트는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9년째 올랐는데도 영끌을 해서 샀거든요. 네. 심리학에 보면 사람의 인생 중에 3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이제 인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랬거든요.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한 다음에 1920년대까지는 항일 독립운동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관순 누나 1919년에도 하고. 근데 30년, 40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속국으로 되는 거는 영원할 거라는 게 이게 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들도 만주나 이런 데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일본 입장에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온 거죠. 뭐 쿠데타도 없고 소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10살짜리가 40살이 되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40살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아파트는 잠깐은 빠지더라도 영원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끌이 안 무서운 거예요. 빚을 아무리 많이 사도 내가 빚낸 것보다 아파트가 더 오르면 팔고 나오면 되지. 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어때? 내가 100살에 갚을 건 아니고 나는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 팔고서 50년 만기 대출을 갚고도 나는 돈이 남을 거야라는 뭐랄까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 34년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확대를 해보면 요게 1파고 2파고 할 때 이건 이제 대신 이거는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 5,050개 아파트 중에 서울 아파트가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만 만든 지수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상승할 때도 세게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래도 많고. 네. 그래서 CPI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정을 한 게 요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91년 5월 달에 상투를 치고 A, B, C 하고서 빠졌는데 요 저항선을 평행이동 쭉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3년 하락한 거에 저점과 딱 연결하면 쭉 되면 IMF가 딱 맞거든요. 여기가 살기회죠. 마찬가지로 2006년 11월 달에 버블 세븐이 터졌잖아요. 네. 그때 A, B, C 하고 빠질 때 요 고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평행선을 쭉 이동을 하면 함수로 다 만든 거예요. 1차 함수로. 그럼 쭉 가면 박근혜 대통령 시작할 때 이 바닥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87년 대대상승과 IMF 때 바닥을 쭉 연결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랑 만나요. 신기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61년 고점과 91년 고점을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06년 11월에 고점이 닿아요. 오. 방금 전에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요게 P2죠. P1은 여기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61년 이게 여기서부터 30년을 더하면 요렇게 91년이 되죠. 여기다가 30년을 더 해보세요. 2021년이 되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년을 더하면 2006년이 되죠. 또 2006년, 그러니까 15년 더하면 2021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98년에다 15년을 더하면 2013년이 되죠. 여기다 15년을 더하면 2028년이 나와요. 신기하게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주기함수라든지 이런 게 서울 아파트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저도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고 상투 친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고 급락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반등했다가 연말에 좀 눌렸다가 올해 또 반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A, B, C예요. 미니 ABC. 즉 A파, B파, 이제 C파가 더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B파 중에 A, B, C.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도 반등 B파가 끝나간다. 하락 킬러 C파를 대비하라. 이런 말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썼잖아요. 네. 근데 요 기간이 되는 게 8월 달 정도예요. 하락하는 기간,
반등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이 최근에는 8월에 가능성도 있지만 8월의 가능성은 좀 작고 10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현재 이건 7월 달에 책을 넘겼을 때고 오늘자로 봤을 때는 8월이 최고치죠, 지금. 오늘까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이들 올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10% 올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거래가가. 네. 근데 작년에 실제로 3.2%가 하락이에요. 재작년에 많이 빠졌죠. 2021년에 25개국 전부 다 이렇게 폭등을 했고 올해는 좀 오르고 있죠. 올해는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작년에 하락강보다 좀 더 올랐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작년 연말에 올해 아파트값 25년 내 최대 하락, IMF 이후로 최대 폭락을 했대요. KB에서. 근데 국토부에서는 12%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통계 조작했다는 걸 제가 책에다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서울만 이게 전국 8개도 그다음에 6대 도시 다 한 거예요. 네. 서울이 빠지고서 이만큼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부산을 보세요. 대구를 보세요. 처참하죠. 어쨌든 얘는 다 합치니까 서울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국을 보면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이걸 보시면 이게 하락이면 이건 반등이에요. 이게 조정이면 이게 상승일 텐데 요 강도와 요 강도의 비교를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세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충격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임펄시브 웨이브라고 그래요. 요거는 반등파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남 서초를 보니까 세상이 다 오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갖다 확대해 보면은 요겁니다. 서울이 요렇게 반등을 할 때 당연히 수도권이 서울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경기도도 같이 따라 올랐으니까는 수도권은 요런데 전국을 구성하는 게 수도권과 지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이고 지방은 광역시와 8개 도가 있겠죠. 네. 광역시를 보세요. 처음에 1차 반등할 때는 반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부산을 보세요. 부산. 대구는 특히 심각하죠. 인천은 그나마 반등을 했고 네. 또한 이번에 이제 서울 25개구를 보자고요. 강남구가 이게 강남구거든요. 이게 서울이에요. 강남구는 정고점을 넘었어요. 서초구도 이제 막 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가 마지막 오파동에 좀 약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노원구보다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을 같은 100으로 놓고 강남구랑 노원구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원구 엄청 오를 때 강남구가 별로 못 올랐어요. 그다음에 노원구가 엄청나게 3년 동안 빠졌죠. 최근 몇 달은 반등하지만. 그런데 강남구가 이제 오르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위에서 빠지는 놈이랑 밑에서 오르는 놈이랑 만난다고. 서초, 강남, 송파 여기가 강한데 나머지 노도강 쪽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이들 보면요. 3년 내내 빠지다가 이제 몇 달 반등한 거예요. 이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요거. 노원구 보세요.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잖아, 이제. 작년에 특례론 산 사람들 지금 물려 있다니까요. 작년 1월 달에 특례론이 나왔잖아요. 올해 신생아 말고. 네. 작년에 1월 달에 샀으면 지금도 물려 있다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7월 말에 원고를 넘기고 이제 교정 보고 인쇄 들어가는 이게 8월 28일 날 이제 책이 나왔어요. 7월 말에 넘기고 그 사이에 뭐 전문가 8인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올해도 폭등하고 내년에도 폭등하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중앙지에서 이렇게 나왔던 걸 봤어요. 네. 분위기가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죠. 네. 정부에서 막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게. 엘리엇 네가 맞춘 게 아니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대출을 막고 하니까는 아파트가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 빠진 거다. 그게 아니고요. 빠질 때가 되니까 그런 뉴스가 재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재료.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 재료학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재료학개론.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올랐거나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빠질 때가 되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사면 왜 꼭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누구한테 주소 들어갖고 신약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전을 발견했다든지 뭐 그게 나왔는데 덜컥 샀어요. 근데 한 열흘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3년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 이미 폭등을 해갖고 5배 올라 있는 상태에 내가 산 거라고.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재료가 먼저 나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한 거다.